상대방은 1년이 지났는데도 저에 대한 싫은 감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째서 이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대방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라도 아마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재회를 굳이 공식화해서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제 카테고리화를 한다는, 마음에 안 드는 점을 과거 연애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감정이 드는 게 바로 제 카테고리화죠.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상대방의 상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가져서 상대방과 나 모두 서로에게 갖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 단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프레시 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새롭게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시간은 가져서 연락은 받더라도 살리지 못하는 것도 어쨌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상황까지 괜찮아졌는데 상대방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나한테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하는 경우도 있죠. 마치 과거에 나랑 헤어졌었던 그 안 좋은 감정이 그대로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상대방은 1년이 지났는데도 저에 대한 싫은 감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째서 이럴 수 있을까요? 왜 제 카테고리화가 되지 않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이 제 카테고리화가 되지 않았다기보다는요, 그 상대방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라도 아마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왜 나한테 말을 할 때는 나는 너하고 다시 연락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이렇게 과거에 엮여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기억과 감정은 연결이 되니까. 어쨌든 내 연락을 통해서 나에 대한 과거 기억이 소환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감정이 불쑥 올라오는 거죠. 근데 상황이 좋다면은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감정이 아니라 그걸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맞다. 예전에 나랑 헤어졌던 잘 지내고 있나? 아,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설마 매달리진 않겠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왜 연락이 왔지? 아씨, 또 매달리는 거 아니야? 얘 그때도 매달리더니 가뜩이나 요즘 되는 일도 없는데 여기까지 연락이 오네. 아씨, 대충 가라고 해야겠다. 이런 경우죠. 앞뒤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다른 태도가 나오는, 그 태도가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지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상황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To be continued. 헤어지고 나서 재회를 준비하실 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대부분 헤어짐을 마음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죠.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을 안 하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상황이 안 좋아도 마음으로 서로 잘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잘 생각해 보면은 절대 상황이 안 좋은데 마음으로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재회뿐만이 아니라 연애를 바라볼 때 제일 위험한 발상이 모든 걸 마음의 문제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발상이긴 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마음의 문제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황은 개선될 수도,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수도 있으니까 뭘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뭘 해볼 수 없는 마음의 문제로 탓을 돌리면서 뭐가 되길 바라면은 애초에 맞지가 않은 방법인 거죠. 결국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저절로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진 않고 저절로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황이 안 좋았어. 더 잘해주고 확신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죠. 맞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 잘해줄 수 없고 확신을 주기 어렵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걸 속이고 결국엔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본인이 유지가 안 되니까 제풀에 지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연인의 말을 믿고 상황이 안 좋다는 생각을 못 하겠죠.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 에너지가 유지가 안 되니까 제풀에 지쳐서 언젠가는 결국에는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잘해주지 못하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너 뭐야? 왜 확신을 못 주고 잘해주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